오늘 국회 박주민 의원실 방문과 본회의 방문을 위해서 국회로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뒤에. 교수님, 아이고. 아버님이 연루되셨었는데 앉으세요. 우리 아버님 조남이 네, 아버지 조남이 김동연이신데요. 52년생이시고 그 긴급조치 그 민청학년으로 조작되셔가지고 학교는 서울대 법대. 예. 앉으시오. 그래도 좀 시간 의사 일정 제1항 특별감찰관 후보자 최종을 추천한 의사 지금 국회의사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반헌법적인 긴급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또 부당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되었고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두고 국회의원회관에 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유신헌법에 따라 발령되었던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국가의 행위로 손해를 받았으나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승소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패소가 확정되어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01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억울한 피해를 받으셨던 국가폭력의 희생자분들의 억울한 사정도 풀어지고 적절한 법적 조치도 취해지고 배상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평범한 대학교의 삶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박정희 독재 정권으로 인해 가지고 억울하게 간첩으로 조작되어서 고문당하고 또 대학교에서 제적당하고 또 감옥에서 오랜 기간을 보내게 된 분들의 그 억울한 사정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20대 청년 시절을 모두 빼앗기게 되거나 범죄자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거나 그런 억울한 사정들을 겪으신 분들이 모여서 국가의 법적인 배상을 받고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재심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민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김용민 의원님 등이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지금이나마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2020년인 지금까지 이분들의 억울한 사정이 풀어지기까지 거의 50년이 걸린, 반백년이 걸린, 반세기가 걸린 그런 억울하고 슬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당시에 독재 정권에 부역하며 고문을 자행했던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고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독재 정권에 부역한 대가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이 마치 김구 선생님을 죽였던 친일에 부역하고 반민족 행위를 하며 반인륜 범죄를 했었던 사람들이 법적인 단죄를 받지 않고 오히려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박정희 시대의 독재 시대에 부역하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았고 그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받거나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20대 청년에서 70대 할아버지가 된 지금에서야 억울한 사정들을 해결하고 진상이 규명되는 등의 상황들이 지금에서야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신 분들은 저희 아버지 김동연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20대 때 대학생 때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된다는 열망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인데 단지 그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첩으로 조작되어서 빨갱이로 조작되어서 감옥에서 얻어맞고 고문을 당하고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이분들의 이력 역시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어려운 세월을 보냈던 분들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 2019년까지 범죄자 혐의가 계속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억울한 사정을 풀지 못하고 이 억울한 사정이 해결되는 것을 보지 못하셨고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불법행위로 인해서 3심에서 패소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아버지는 그나마 나중에라도 사법적 정의가 회복되는 줄 알으셨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자주 섞인 한탄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것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알아주기는커녕 그것이 5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마저도 아직도 사법적인 회복을 받지 못하는 아직도 범죄자로 살아가고 있는 박정희의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0년이 지나서도 아직도 법정에서도 정의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되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것을 위한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정의가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전 씨는